전국 가벽자랑 빰빰빰빰빰빰빰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어. 여러분들 5년 만에 제가 가벽 치는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그래요. 왜? 가벽 세울 때가 있는데 이게 좀 사람 불러서 하기도 애매하고 또 오랜만에 5년이 지난 뒤에 내가 또 가벽 치는 영상 하나 또 올리면은 컨텐츠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가벽 치는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제 인스타 팔로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해줘. 나도 내 40만 유튜버인데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거 없어. 팔로잉인가 팔로우인가 그것 좀 해줘. 자,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저희 채널이 하나가 더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폴라베어 김 소장이라고 해서 저희 현장 소장님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있는 일들 제가 맨날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다. 그래서 그쪽에도 이렇게 좀 사소한 현장에 관한 뭐 내용들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 그것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자, 웃음기 쫙 빼고 진지 모드로 갈 거예요. 내가 5년간 막 엄청 수련을 해서 가벽을 더 잘 치겠지라는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 틀렸어요. 똑같아. 내가 옛날에 5년 전에 가벽 치는 영상 찍고 난 뒤에 처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보시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목수 여러분들, 저 목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수의 시야에서, 목수의 시선에서 봤을 때 많이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셀프로도 할 수 있다라는 영상이니까 너무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막 흥분해가지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 어차피 세우기만 하면 되잖아. 안 넘어지게 튼튼하게.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할까요? 작업 들어갈게요. 여기에 가벽을 칠라 그래요.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 끝에까지가 평형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평행이야. 어떻게 보냐? 타일 간격을 재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딱 끝에를 맞춰서 눈을 하나 감아야 돼. 눈을 하나 딱 감고 싹 한 번씩 이렇게 야려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쳐다봐 주면은 이렇게 한 면에 쫙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게 수평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도장 마감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벽을 치면은 또 뭐 마감이 들어가니까 컨텐츠가 또 이어지네. 어쨌든 도장 마감을 할 건데 기존 이 도장이랑 새로 치는 데랑 똑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도장을 해주려고 그래. 근데 여기에다가 또 면을 맞춰서 1대1로 해서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도장 퀄리티 난이도가. 나는 그만한 퀄리티가 안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장 더 대줄 거예요. 그래서 가벽은 투풀을 쳐줘야 되는데 원풀은 이 안에서 이 슬라에 끝나서 쳐줘야 되고 두 번째 장은 덮어서 쭉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거, 가벽을 칠려면 뭐해?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이. 인테리어의 모든 작업은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다가 원풀 마감을 했을 때 이 끝나는 지점이랑 슬라가 맞아야 돼요.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다가 강목을 걸면은 원풀이 이렇게 덮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에서 석고 한두 개, 이렇게 석고 한두 개가 들어가서 여기에 강목이 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체크를 할 거예요. 먼저 체크 방식은 이렇게 석고 두 장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는 여기에 덮이게 해서 딱 갖다 대놓고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게 딱 석고 한두 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쪽도 해야 되겠죠.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대놓고 거버리면 끝나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주시고 레이저 레벨기를 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위아래로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먹을 한번 튀겨야지 편하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다가 발로 퉁 차면 또 맞춰야 되고 하니까 아싸리 한번 딱 맞춰놓고 표시 한 다음에 여기다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표시해놓은 데 보면은 기가 막히게 레이저가 딱 지나갔죠. 저쪽도 딱 지나갔단 말이에요. 딱 맞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 선을 그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끝 지점마다 하나씩 체크를 해주면 돼요. 레이저 나오는 데다가 이렇게 체크. 여기도 체크. 이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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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은 레벨기를 치워도 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띄워놓고 작업할 때도 이게 불편하거든요. 치워버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자를 대고 이렇게 긋기는 힘도 들겠지만 자도 이렇게 긴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먹줄이 있어야 돼. 먹줄, 먹통. 자, 그래서 먹을 놓을 건데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겁내 빡셔요. 저도 혼자 할 줄 알아. 근데 빡셔서 같이 하는 거야. 한쪽에서 맞춰주고. 그렇지. 오유, 목줄 좀 잡아봤는데? 난 여기에다가 딱 맞았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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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대전 지역은 한 치에 두 치 각재를 쓰고요. 서울 경기권에는 투바이를 쓰고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좀 애매하니까 그냥 거시기 같은 다루기라고 말을 하면서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끝선에 맞춰서 다루기를 걸어주고 석고보드를 댈 때 세로 상을 걸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본격적으로 다루기를 걸을 거예요. 치수 3800 뭐 3810 나와요. 근데 여기 3800으로 할게요. 천장도 3800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로 2315에서 두께, 위아래 두께 3cm 3cm를 빼면 되는 거예요. 2255가 나와요. 그래서 2255 2개, 3800 2개 이렇게 잘라서 박아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세로를 재면 무조건 이 다루기 두께가 3cm는 아니에요. 27mm도 나오고 요즘은 단가가 많이 올라서 막 25mm까지 내려간 데도 있는데 어찌됐든 치수 여유 줘도 되는 데니까 대충 잰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개 잘라보도록 할게요. 3800 같은 경우에는 하나 갖고 끝까지 안 가니까 이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하나 대주고 여기에다가 이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 나무가 휘어 있으면은 이거를 반듯하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를 한번 재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매뉴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막 돌아다녀서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공사를 해보니까 대전 충청 지역 다루기는 진짜 최고라고 저는 자부해요. 서울 쪽은 너무 싼 거 막 미송이 유통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반듯한가 한번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이렇게 휘었다 하면은 여기를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잡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박아야 되는데 바닥에 포세린 타일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타일이 여기 심이 안 박혀. 그래서 요 줄눈에다가 타일을 쏴줘야 되는데 이게 600각 타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쏴야 할 때가 이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닥에 실리콘을 찍어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상이 물론 상도 힘을 받는 거지만 양쪽에서 석고나 합판이 붙었을 때 이게 짱짱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이것만이 온전히 힘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타카총을 쏴줄 건데 CT64 총에 ST45 타카핀을 넣고 때릴 거예요. 여기다가 실리콘을 편한 대로 어차피 이 바닥에 다루기는 실리콘이 잡고 있을 거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두껍게 싸주면은
떠버리니까 적절하게 됐어.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덮는 거지. 어디? 먹선 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씨 5년 만에 쏠라고 하니까 힘든데? 네, 퉁퉁 누르면은 실리콘이 쭉 압착되니까 이렇게 압착시켜가지고 준비하고 쏘세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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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끝에 폈는데 괜찮아. 목공에서 여러분들 0.1mm의 오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현장에서 맞춰먹는 거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이거는 지금 여기에 줄눈 매지 라인이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없어. 그래서 그냥 갈 거예요. 이제 남는 공간 1410. 맞춰서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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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여기도 각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다가는 DT64 핀을 꽂아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T64 총이 있으면은 그걸로 쏴도 되고 T64를 여기서 이렇게 딱 조져주는 거지. 이렇게 라인 딱 맞춰가지고 이게. 했죠? 다음에 위에 하나 더 걸어줄게요. 위에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뭐 석고보드나 뭐 텍스나 아니면은 뭐 나무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T64나 뭐 T57이나 T64 요 정도 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위에도 물론 실리콘을 이렇게 딱 갖다 대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쏠 거예요. 왜냐면은 타카핀을 요렇게 잘 쏘면은 괜찮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벽의 힘은 오로지 목상이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석고보드가 붙었을 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수직을 정확히 맞췄을 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실리콘 쏘고 하세요. 어차피 지금 현장은 페인트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목공 본드 써봐야 헛일이고 쓰려고 하면은 실리콘 정도 쏘실 수 있습니다. 쫙 봐주고 이게 좀 휜 게 나와야지 그래도 잡고 이런 모습도 나올 텐데 저희는 대전이 다루끼 상태가 되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저희 거래처가 이 다루끼를 좀 좋은 것만 취급을 해요. 대신 좀 더 비싼데 대전에서도 상태 안 좋은 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많이 상의를 했거든요. 제가 얘기하기로는 아니 차이 나봐야 1, 2천 원인 거 나는 그냥 좋은 거 쓰고 싶다. 뭐 어쨌든 그 업체 사장님도 그게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좋은 자재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빤듯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엔 딱히 잡을 게 없다. 봐주시면 되고 야 그럼 맛집은 공유해야지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싫어요. 팔로우 해. 인스타 팔로우.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나도 인플루언자? 인플루 그런 거 하고 싶단 말이야. 자, 위에도 대놓고 쏘면 되는데 아무래도 내 눈에 이 먹선이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서 이쪽 방향으로 작업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업하기에는 영상을 담기가 힘들어.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작업하는 거예요. 딱 맞춰서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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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 공간에 이렇게 가벽으로 해서 이 구간을 막을 때는 여러분들 또 소방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희는 괜찮아요. 지금 반경 다 나오고 안에도 감지기 들어가 있고 밖에도 감지기가 있고. 근데 무턱대고 이거 보고 했다가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소방 지적대가 공사 다 끝났는데 이거 너 어떡할 거야. 야 씨 내가 소방 보여줬어. 나 지금 목공 가벽 치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들 판단하란 말이에요. 오늘 형 텐션 좋냐 안 좋냐? 많이 노력하고 있어. 또 잘라야 되는데 여기는 1390으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1390 체크하고 요 가이드 기준점이 거기에 딱 되게 잡아주신 다음에 삼각자로 딱 받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슛.
이렇게 하면은 1390이 딱 잘린다. 아이씨, 잘못 샀잖아. 나 여기 가서 작업하면 안 되냐? 너무 힘들어, 씨. 그래,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딱 대놓고, 응? 슛! 그렇지. 슛!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먹선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저쪽에 고정을 해놨으니까 당겨서 슛! 이렇게. 여기도 슛! 이렇게 하면 됐어요. 지금 겁내 자연스럽잖아. 솔직히 겁내 자연스럽지? 잘하는 것 같았지? 근데 실수했어. 이거를 무작정 갖다 대놓고 시공을 할 게 아니고 밑에서 먼저 편하게 레이아웃을 해주면은 좋단 말이야. 근데 그 레이아웃을 못했어요. 그게 뭐냐? 세로 상을 걸어줘야 되는데 올라가서 체크하는 것보다 밑에서 체크해서 올리면은 얼마나 편해. 그 윗장 아랫장 한 번에 모아놓고 한 번에 글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 실수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어리버리 하면은 몸고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는 여기다가 석고보드를 댈 거예요. 석고보드 댈 때 이 상 간격을 450쌍을 걸을 수도 있고 300쌍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다른데, 원풀 칠 때는 300쌍을 가주시는 게 좋고, 투풀 칠 때는 450쌍을 가주셔도 되고, 뭐 300쌍을 가주셔도 되고, 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면 300쌍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합판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450 이게 아니고 406mm, 406.5mm인가? 대충 한 406mm 상을 가주셔야 돼요. 왜냐면 합판에 그 와이드가 1220이거든요. 그거를 나눠보면 406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참고만 해주시고, 세로상을 걸을 건데 표시해줘야 돼. 밑에서 표시하는 방법, 한쪽 기준을 잡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부터 석고보드를 이렇게 이어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요 끝벽에서부터 이렇게 300 센터까지 300, 300, 300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300을 걸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딱 붙여놓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300을 이렇게 표시했다, 또 위에 가서 300을 표시했다. 서로 다르겠죠? 왜냐면은 이만큼의 이 공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일이 힘들거든요. 이 두께가 28mm 나와요. 와, 이거 지금 막 요즘 25mm짜리도 있고 한데 28mm가 나와. 어쨌든 30mm로 계산을 해도 돼요. 어차피 그 1mm 괜찮아. 맞춰 먹을 수 있어.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30mm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30mm의 센탄이니까 15겠죠. 그래서 300 지점에서 15mm를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285가 되겠죠. 285에 여기 내가 X자 표시해 준 데다가 다루기가 딱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벽에서 센터까지가 300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줘. 285 지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X자 친 데다가 다루기를 딱 걸어주면은 이 벽에서 그 다루기 센터까지 300이 떨어진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300씩 쭉 가면 되겠죠? 300씩 쭉 갈 때 여기다가 대놓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줄자가 놀고 체크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다가는 쪼가리 하나 대버려. 이렇게. 이게 줄자질을 편하게 하려고 쪼가리를 먼저 걸어준 거고, 이따가 보면은 쪼가리 활용할 게 커요. 물론 이제 뭐 목수님들은 상을 바닥에서 짠 다음에 세워가지고 고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작업 방식은 여러 개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작업 방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285가 가는 게 아니고 300씩 가요. 300씩. 300씩 체크를 해줄게요. 3, 6, 9. 이거 369, 300씩 암산 안 되면은 진짜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2, 15, 18, 21, 24, 2700, 3000, 3300.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적당히 남았으니까 뭐 310 남았다, 320 남았다 해. 그냥 가도 돼요. 어차피 450쌍도 걸기도 하잖아요. 그냥 가도 돼. 어쨌든 여기는 200 몇이 남았네요. 여기서 끝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루기 걸 때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헷갈리거든요. 여기다가 걸 때도 있고 여기다 걸 때도 막 실수해. 우리가 지금
여기 체크했는데 왼쪽으로 지금 상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X자 이렇게 쳐주면은 예, 헷갈릴 일은 없겠죠.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하나를 두 개를 고정을 안 하고 여기다 깔아놓고 체크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올려서 시공을 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친 거야. 왜?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는 다 이래. 요 위에는 300 체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85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걸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강목을 또 걸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부터는 285가 아니고 300씩 3, 6, 9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도 되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해야지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이게 힘들어.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강목을 30cm로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딱 놔주고 300 여기다가 또 딱 놔주고 300 자,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줬잖아요. 표시해준 데다가 이제 세로상만 이렇게 걸어주면 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박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옆구리에서 이렇게 박는 거 이게 난이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 초보는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이렇게 쪼가리 갖다 대놓은 것처럼 그걸 갖다 대놓고 작업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쪼가리를 자를게요. 하고 이 쪼가리 자르는 동안에 또 뭘 해야 돼? 세로상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측을 해야 돼요. 대충 재도 되는 거예요. 대충. 여기가 지금 2260이 나와요. 여기는 2250이 나와. 여기는 2260이 나오네요. 제일 작은 구간이 2250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 번에 그냥 2250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2260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옆에서 고정을 시킬 거니까 이 3cm의 여유 공간이 있어. 3cm, 3cm. 그래서 그렇게 잘라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2250으로 12개.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가 들리잖아. 그러니까 직각이 아니잖아. 이거를 발로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잘라야지. 이제 세로상을 걸어줄 건데 이 벽에는 이거 짜투리 쓸게요. 왜냐면 하나로 가도 되고 짜투리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를 좀 아껴 쓸라 그래요. 이거 또 딱히 쓸 데가 없잖아. 봐봐. 다루기가 반듯하잖아요. 이게 내가 아마추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프로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재가 반듯하고 상태가 좋으면은 일하기가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벽은 수직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목공 작업을 해놨잖아요. 목수들이 수직 수평을 잡고 일하는 게
계속 일을 해 나가는데 더 편해요. 그래서 수직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콘크리트 벽이야. 수직이 아닐 수도 있어. 뭐 빤네를 뭐 살짝 이렇게 기울게 했을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요것도 벽에다가 완전 밀착할 게 아니고 수직을 세워서 잡아주시면 좋다. 이해했을 거야 아마. 왜냐? 우리 구독자분들은 명품 에르메스 구독자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면은 쉽잖아요, 받기가. 그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여기다가 딱 대놓고 이렇게 해서 잘 조준해가지고 위에다가 쏴야 되는데 쏴지네? 근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반듯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하는데 만약에 얘가 휘어 있어. 그러면은 여기 톱질을 해줘서 이렇게 굽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 작업이 지금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봐봐. 똑바르지? 야, 원래 네가 나보다 더 빨리 작업이 돼야 되는 거요. 자, 상은 세로로 다 세워졌고 이제 여기는 추가 옵션이야.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대줘서 박아도 돼. 더 좋아요, 박으면은. 왜냐면은 이게 뭐 일정하게 딱 고정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일단 우리 같은 초보는 아무리 잘 세워놔도 누적 공차라는 게 있어요. 다루기의 두께가 28mm, 우리는 30mm로 계산하고 쉽게 가버렸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1, 2mm 오차가 저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말이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될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라인 봐가지고 크게 삐뚤은 거 없으면은 그냥 가셔도 힘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바로 석고를 쳐버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다가 석고보드를 칠 건데 상 기준을 좌측부터 잡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걸어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거를 치는데 석고보드 종류가 하나냐? 아니에요. 36 석고보드가 있고 38 석고보드가 있고 또 제작할 수 있는 석고보드도 있고 그래요. 36으로 하게 되면 1800 지점, 제 키가 1800 조금 안 되니까 한 요 정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지고 또 여기를 떼워야 돼. 떼우는 것도 일이고 나중에 페인트 칠할 때 여기도 또 퍼티 작업을 줄 때 망사 걸어줘야 되고 여기도 걸어줘야 되고 하니까 일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높이가 2310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데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38짜리 높이 2400짜리를 갖고 와서 2310에 맞춰서 자른 다음에 껴버리면은 퍼티 작업할 때 세로로 매지가 이렇게 세로 라인밖에 안 생긴다. 그래서 자재 선택도 좀 중요해요. 뭐 셀프로 할 때는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석고보드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연약한 체질이라서 못 들었었거든, 한 장을. 그래서 무거워. 그런 것도 있고 양중 옮기는 과정도 있을 테니까 그거 잘 고려해서 자재는 고르면 돼요. 그래서 2310으로 자를게요. 자, 2310으로 자르면 돼요. 투풀 친다 그랬잖아요. 이 원풀도 막 진짜 틈새 없이 막 쫙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여긴 우리 매장이야. 내 거야. 그래서 대충 해도 돼. 대충 해도 여러분들이 대충 했네 이런 생각을 안 드실 거예요. 2310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표시해 놓은 데다가 칼을 한번 딱 갖다 대놓고 딱 여기가 맞다. 그러면은 쑥 이렇게 하면은 2310 이렇게 해서 잘라도 되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체크하고 기다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잘라도 돼. 우리 시간 많잖아. 그래서 DIY 하는 거고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거잖아. 보자. 자, 이렇게 해서 박을 거예요. 박을 건데 보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살짝 빼서 현장에서 맞춰 먹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거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여기 뒤에 300 간격으로 세로상이 걸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하냐? 여기 보면 점 있어. 왼쪽부터 잘 보여드릴게요. 점, 여기까지 점까지 300, 여기에서 300, 여기에서 300. 가운데 점은 여기에서 450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300상을 걸었으니까 오른쪽 점, 왼쪽 점에다가 박으면 되겠죠?
두 번째 장. 와봐요. 위에는 닿는데 밑에는 떠있죠? 그럼 석고보드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옆에 수직을 딱 맞춰서 쳤으니까 이게 딱 붙여가지고 한번 석고 때려보세요. 제가 왜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싸보라고 했냐. 우리 소장님도 뭐 이거를 뭐 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싸볼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실수를 하라고 쏘라고 했는데 실수를 안 했어요. 이제 제가 쏜 것도 그렇고 소장님이 쏜 것도 그렇고 뭐 제대로 뭐 잘 쏜 것 같아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근데 셀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석고가 초보분이 하시면은 요런 경우 많을 거예요. 이렇게 뜯어지는 거. 제가 일부러 뜯어보려고 했는데도 잘 뜯겨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타카핀을 탕 쐈을 때 혓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밑으로 긁어서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은 원풀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도장면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도장하는 사람들 욕하거든요. 아 이런 기들 하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멋있게 따다다다당 쏠 필요 없잖아. 우리 셀프하고 DIY 하는 게 시간 많아서 하는 거잖아. 응?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소장님이 한 것처럼 요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뒷면이에요. 일단 자재가 좋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타카핀이 제대로 박힌 것도 있어요. 물론 제가 아마추어 치고는 그래도 몇 번 해봤다고 이렇게 잘 박힌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석고보드하고 이 다루끼 사이가 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석고보드를 칠 때는 쭉 누른 상태에서 따다다당 쳐야 되고, 그리고 나는 너무 잘할 거야 하고 다루끼를 너무 딱 맞게 넣어버리면은 약간의 힘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여유를 줘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소장님이 쏜 거. 핀 다 나왔어, 이씨. 여기까지가 제가 쏜 거고, 여기가 이제 소장님이 쏜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래도 소장님이니까 지금 이렇게 처음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더 심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할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탕탕탕탕 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거 타카핀 소장님보다 제가 더 잘 쐈으니까 인스타 팔로우 좀 하라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 김에 하라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그냥 쭉 밀어버리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업 쭉 밀어나갈게요. 아, 이거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왜 소장님이 쏜 거는 튀어나왔냐? 지금 여기 석고보드 이음매잖아요. 그러면 15mm, 다루끼가 한 14mm 정도 남았을 건데 그 안에다가 쏴야 돼요. 거기에다가 쏘려고 하면은 약간 다루끼 중심 쪽을 바라보고 쏴야 되는데 너무 정직하게 일자로 맞춰서 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호, 석고 다 으깨지네. 왜 안 맞아? 어? 아, 컨셉을 잡았습니다. 컨셉이야? 확실히 얘기해. 야, 잘 봐. 너 아까 내가 얘기했지. 내가 줄자를 잴 때 여기를 쟀어. 이 세로상을 이거 치수를 뽑을 때. 왜 그랬을까? 천장하고 바닥이 정확하게 평형이 수평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맞는 치수로 재야 돼. 갖고 와봐. 수술해줄게. 이게 실수하면 자르는 게 더 힘들어. 됐어. 자, 원풀 끝났어요. 이제 투풀을 칠 건데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뒤에를 치고 여기 앞에를 쳐주면은 이렇게 까딱까딱거리지 않으니까 더 좋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루끼 상태가 너무 좋아서 지금 반듯하게 다 서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작업을 할 거고, 촬영이 잘 나오는 게 목적이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투풀째는 뒤에 벽 다 쳤다라고 가정하고, 앞에 벽을 칠 때 투풀째 똑같이 여기다 치면은 여기 이음매에 투풀도 이음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뒤에서 쿵쿵거리거나 날씨의 영향에 의해서 여기가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본드를 발라서 덮어줘야 돼요, 여기를.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서 이만큼 덮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할 건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코너잖아요. 그래서 여면에는 MDF를 대줄 거예요. 원래가 우리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그 아웃코너가 있다 하면은 그냥 섞고 이렇게 붙여줘요, 그냥. 그런 다음에 도장을 할 때 여기에다가 뭐 알루미늄 코너비드나 뭐 이런 거를 대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MDF로 이렇게 가주고 이 옆에는 석고보드로 쭉 가주고 저쪽 끝에서 남는 거 MDF로 대주고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MDF를 켜야 되는데, MDF를 키는 방법은, 반듯하게 키는 방법은 물론 여러분들이 톱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키면은 좋겠지만, 우리는 DIY 하시는 분들이나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스킬은 안 되잖아. 그리고 굉장히 또 위험해. 그래서 원형 톱, 아까 우리 각목 자른 원형 톱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키는데 어떻게 반듯하게 작업을 하냐, 이쪽에 카드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원형 톱을 가이드를 만들어서 반듯하게 키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반듯하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MDF 대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 MDF 면을 대략 200mm 정도, 200mm 하나 대주고 여기서부터 석고보드를 치도록 할게요. 자, 200을 체크를 했고, 이제 제가 그 전에 보여드린 영상대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쓰기에는 또 이게 영상 찍는 시간도 뭐 제한적이고 하니까 편하게 저희는 플런지 쏘로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MD 하나 대고 쭉 이어 나갈 건데, 지금 이게 도장으로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목공 본드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리콘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저희는 실리콘을 하는데 두껍게 칠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실리콘이 두께가 있으면 있을수록 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짝 붙여가지고 할 수 있게 얇게 쏘고 여기다가 고정을 할게요. 여기는 이제 본드를 발라야 되고 여기는 실리콘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실리콘 이렇게 쭉 벽에다가 싸줄 거고, 여기에다가는 본드를 발라서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풀 쳤을 때는 300 중간에 이렇게 쐈는데 투풀째는 가운데만 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퍼티하기 편하려고. 그리고 위에도 보면은 너무 위쪽에 구석에다가 안 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퍼티 잡기가 힘들어요. 천장 꼭대기에다가 저렇게 쏴놓으면은. 그래서 좀 띄어서 쏘는 거예요. 이제 작업을 하면은, 이게 DIY 영상을 찍으면은 처음에는 파이팅이 넘치는데 하다 보면은 매가리가 없어져요.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컨텐츠 찍는 게 진짜 장난 아니게 힘들거든요. 막 도와줘야 되는 사람도 많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본드를 채우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싸놓는 거, 이거는 누구 말이 맞다 몰라요. 제 의견일 뿐이에요. 저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목공 칠 때 본드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몇 미리로 이렇게 도포해라 막 하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제가 목공을 하면서, 제 취미가 목공이잖아요. 가구 만드는 거. 그거를 하면서 수없이 테스트를 한 결과 본드는 압착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왜냐면은 굳는다 하더라도 이 표면 뒤에 종이 그게 못 버텨.
또 여기 석고가 일자로 와서 90도로 꺾이는 게 아니고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본드를 하고 딱 붙여가지고 붙는다고 하면은 여기 모서리 꺾인대. 이거는 몇 밀리라고 할 수도 없어. 0.00000 몇 밀리가 이렇게 박히는데 그게 크게 의미는 없다. 저 옛날에 이거 갖고 무지하게 욕먹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그냥 뭐 다들 하니까 하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가든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정답을 정해드릴 수는 없네요. 어찌됐든 우리가 석고 바르는 것도 정말 FM대로 하려고 하면은 본드를 뿌린 다음에 롤러로 문질러줘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싹 돌려.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딱 대고 하는 거야. 저기 해보자.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되고 뭐 해서 좀 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일단 DIY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각오는 하셔야 돼요. 물론 저보다 손재주 많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몰딩하고 걸레바지를 안 넣으려고 하면은 되게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한 실력은 아니잖아 또. 그래서 요만큼 조금 떴는데 저기다가는 뭐 이제 뭐 실리콘이나 뭐 폼 충진하고 퍼티를 하든 해가지고 2차 작업할 때 메꿀 거예요. 오랜만에 진짜 옛날 기분 떠올리면서 이렇게 가벽 작업 한번 해봤는데 아 이게 힘드네요. 5년 만에 지금 제가 가벽 작업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퍼티 작업하고 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 영상 또 담을 수 있으면 담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인스타 팔로우 하라고. 아, 나 진짜 너무 요즘 사는 재미가 없어. 해줘 좀. 딱 얘기하면 딱딱 챙겨줘야지. 응? 긴장했어? 타카핀 있었네. 있었으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